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에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벽의 고요 속에서 전해드릴 옛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때, 홍시마루에서는 정씨 부인과 그녀의 두 딸, 홍녀와 홍순이 소소한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녁으로는 무엇을 드실 건가요? 오늘처럼 덥고 시원한 것이 당기네요. 홍녀가 물었습니다. 이에 홍수는 점심을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저녁 걱정이냐? 살이 붙어서 저고리가 꽉 끼는구먼. 이라며 응수했습니다. 그러자 막내딸 홍순이 느릿하게 말하며 입맛을 다시자 장녀 홍녀가 손상된 부채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밥할 시간에 마루 옆에 쌓인 빨래라도 좀 하시지 그러세요. 언니, 그 입 좀 닫을 수 없어? 맞으라고 맨날 입만 살아선. 홍순이 반박하자 정씨 부인은 한숨을 내쉬며 아이고야, 그만 좀 해라. 남자 하나 없는 집안이 어찌 이리 시끄럽냐. 마치 장터 같다. 고 한탄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거 말소리 아닌가? 홍순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먼지바람을 가르며 한 마리 말이 느릿하게 마루로 들어오고 그 위에 탄 사내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홍식이다. 정씨 부인이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 왜 갑자기 성균관에서 일한다던 둘째 아들 홍식이냐? 과거에 급제한 후 한양으로 올라간 그는 편지 한 장 없이 갑자기 어떤 여인을 말에 태워 고향으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말에서 내리자 정씨 부인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구냐? 부인의 목소리는 놀람과 불안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홍식은 아무 말 없이 여인의 손을 잡아 내려주더니 마루 아래에서 바르게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분은 한양 약방 주인택 따님입니다. 제가 겨울 내내 기침이 자주 나서 자주 들르다보니 정이 들어서 혼인을 하기로 하여 이리 데리고 왔습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 여인은 고개를 곱게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배형자라고 합니다. 앞으로 한 지붕 아래 식구가 될 테니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비록 공손한 말투였지만 그녀의 웃음은 묘하게 능청스러웠습니다. 정씨 부인은 굳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홍녀가 확신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언니, 저 여자 배가 앞만 봐도 이상한데요. 홍순이 고개를 내밀며 바로 응답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 혹시 저것들이 혼례도 안 하고 애부터 가진 거 아니야? 정씨 부인의 입에서 거의 비명 같은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홍씨가 너 참 말이냐? 정말 저 아가씨 뱃속에 있는 것이 네 자식이란 말이냐? 잠시 고개를 숙였던 홍식이 그제야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 그러하옵니다, 어머님. 미리 아뢰지 못해 송구하옵니다. 그 순간 정씨 부인의 이마에 핏줄이 불끈하며 외침이 터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 과거까지 붙은 놈이 글공부는 허투루 했는지 말도 없이 계집 하나 끌고 오질 않나? 하다못해 애까지 만들어 왔단 말이냐? 저승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 꼴 보시면 관속 뚜껑 열고 뛰쳐나오겠다. 아이고, 집안꼴 참말로 잘 돌아간다. 그 모든 소리에도 병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루를 올려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리다니 천연덕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우리 서방님을 쏙 빼닮은 아기 하나 곱디곱게 낳아드릴 테니 걱정은 접어두시지요. 며느리의 손주까지 들어왔으니 이보다 더 큰 경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순간 마당의 공기가 확 식었습니다. 영자의 말끝에 굳어버린 정씨 부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아니, 부끄러운 줄 모르고 감히 어디서 입을 놀려? 이런 뻔뻔한 처자를 봤나? 하지만 그 와중에도 영자는 태연하게 배를 쓰다듬으며 느긋하게 대청에 올라 다리를 예쁘게 모으고 털썩 앉았습니다. 어머님, 배가 좀 퍼하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입에 넣을 만한 것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뱃속에 아기도 있으니 양은 넉넉히 부탁드리옵니다. 그 말에 마루에 있던 셋은 동시에 눈이 휘동그레져 버렸습니다. 아니, 저 계집이 지금 나더러 밥 차려오라는 건가? 세상에, 배는 불러서 낼름낼름 들어오더니 밥은 또 챙겨 잡수시겠단 말이야. 저걸 그냥 쟁반째 들고 화를 내야겠어.
영자는 그 말까지 들으면서도 배를 토닥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홍녀와 홍수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는 입술을 꾹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이 집 진짜 조용할 날이 없겠구먼. 저건 보통이 아닌 것 같아. 그날 이후로 홍씨 집은 평화로운 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울기 전 안채 부엌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정씨 부인은 이불을 들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나, 이 시간에 무슨 소란이야. 부엌으로 나가보니 영자가 저고리 소매를 걷어붙이고 뭔가를 뚝딱 만들고 있었습니다. 솥뚜껑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도마 위에서는 뭔가가 썰리고 있었습니다. 꼭 또 새벽부터 뭐 하는 짓이냐? 영자는 고개를 빙글 돌리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침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어머님. 다들 입맛이 없다 하시니 기운 나는 거 한 상 차려야죠. 정씨 부인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인상을 잔뜩 구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람? 더러운 돌이 굴러온 돌을 밀어내는 꼴이로구먼. 겨우 어제 들어와 놓고 이튿날 새벽부터 부엌을 차지하질 않나. 안주인 행세를 벌써부터 할 줄이야. 잠시 후 영자가 직접 나무 쟁반에 아침상을 들고 마루로 올라왔습니다. 된장국, 동치미, 생선 한 토막, 나물, 그리고 밥 위에 깨를 뿌린 푸짐한 상이었습니다. 식구들이 하나둘 마루에 앉았습니다. 언니 홍녀가 먼저 수저를 들었고 바로 이어 동생 홍순이 밥을 한술 뜨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밥이 왜 이리 짜? 밥에 소금을 퍼부은 거야? 옆에 있던 홍녀가 한 입 더 넣더니 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밥이 고슬고슬 잘 만들어졌구먼. 네 입이 어찌 된 거 아냐? 홍순이 수저를 내려놓고 영자를 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내 밥에만 소금 친 거예요? 뭐요? 왜 밥이 짜냐고요? 영자는 놀란 척하며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 어쩌죠. 사실 바쁘다가 소금장이 쏟아졌는데 아가씨 밥에 들어갔나 봐요. 그런데 아가씨 몸이 불안하실 때는 아침은 건너뛰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홍수는 영자의 말에 화를 삼키듯 입술을 앙다물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러자 영자는 상 옆에서 큼지막한 쌈을 하나 싸더니 입을 벌려 통째로 욱 집어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씨 부인의 인상이 벌컥 일그러졌습니다. 이 여자가 이불을 쩍쩍 벌려가며 밥을 처먹노. 으이구. 영자는 수줍은 듯 입을 닦으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님, 쌈을 입 벌리고 먹지 입 닫고 어찌 먹어요. 정 그러시면 어머님 먼저 한 입 싸서 보여주세요. 제가 흉 안 나게 보고 따라 먹을게요. 마루에 앉은 정씨 부인과 두 딸은 입만 비졸린 채 말도 못하고 씹던 나물만 우물거렸습니다. 그렇게 영자의 본격적인 며느리 행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영자는 고운 치맛자락을 연미며 바구니를 하나 들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히 묶었고 얼굴에는 나들이라도 가는 듯한 생기가 감돌았습니다. 마루 끝에 앉은 정씨 부인을 향해 영자가 싹싹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장터에 다녀오겠어요. 그러곤 뒤에서 있던 홍순의 팔을 끌어잡았습니다. 아가씨도 같이 가시지요. 장터에 들렀다가 사올 게 좀 묵직할 것 같아서요. 아가씨,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대요. 홍수는 눈을 대굴굴 굴리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놈의 무거운 짐은 맨날 나보고 들라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입술만 피죽거릴 뿐 결국 바구니를 들고 영자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마루에서 보던 정씨 부인은 사발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전현이 어쩌다 우리 집 며느리가 되었는지. 근데 또 이상하게 속은 시원하긴 하구만. 열무, 국수, 마늘까지 장바구니 가득 사들고는 영자가 앞장서서 느긋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 장터구석 무거운 장독 하나 앞에서 잠시 멈춰서더니 영자가 요란하게 허리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휴. 나으리 아기를 품고 다니다 보니 허리가 며칠 시큰거려서 영임을 못 쓰겠네요. 아가씨, 기골도 단단하시고 장정만 하시니 이 정도쯤은 걷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곤 장독 옆에 놓인 바구니를 살짝 홍순 쪽으로 밀며 영자가 웃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몸도 좀 놀리시고 살도 빠지고 좋지 않으시옵니까? 아가씨 덕분에 저도 이제야 숨 좀 돌리겠어요.
홍수는 날마다 눈을 흘기며 이를 앙다물고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무겁게 걷는 발걸음이 점점 더 느려졌습니다. 그 옆에서 영자는 부채를 슬쩍 붙이며 느긋하게 걸었습니다. 바람 부는 쪽으로만 살금살금 발을 옮기며 옆에서 고생하는 홍순을 힐끔힐끔 바라보았습니다. 홍수는 투덜거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 하나 들어왔더니 내 팔자 기가 막히구먼. 해가 지고 마을마다 저녁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를 무렵 영자는 아기를 품에 안고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부침개와 묵은지국을 챙겨 서당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홍식에게 몰래 갖다 주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어딘가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긴 도포자락이 비틀비틀 그 옆에 팔을 끼고 늘어진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라? 저기 저 양반, 형님 서방의 사람이 아닌가? 그는 분명 몇 달 전부터 홍녀와 혼인을 약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윤총각이 낯선 여인의 손을 덥석 잡고 술 기운 오른 안굴로 주막골목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나 참, 이 꼴 좀 보소. 눈이 돌아가겠구먼. 기척을 죽여 뒤를 밟고 주막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자 안에서는 윤총각이 그 여인과 잔을 부딪히며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치맛자락을 들썩이며 웃고 윤총각은 그 손을 덥석 잡고 어깨를 들썩이며 희희낙낙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자의 눈썹이 사람 잡을 듯이 찌푸려졌습니다. 허참, 저 간땡이가 좀 보소. 아예 배 밖으로 나왔구만. 순간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술잔을 들던 손이 멈추고 여인의 손길도 얼어붙었습니다. 입구에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영자였습니다. 보통 아기를 등 뒤로 넘기고 두 손은 허리에 얹은 채 눈빛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여기 주문은 어디 간 것이냐? 허튼 수작 부리는 손님에겐 술이 아니라 곤장부터 내놔야 할 판인데 말이야. 윤총각은 화들짝 놀라 일어서려다 상모서리에 무릎을 부딪혀 쿵 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아니야. 뭐예요? 이 아씨가 그냥. 근데 손은 왜 잡았어? 그 손 형님한테 잡힐까봐 떨고 있는 거 아니야? 윤총각은 더듬대며 말도 못 잇고 여인은 창백해진 얼굴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영자가 여인을 향해 또 한마디 툭 내뱉었습니다. 저기 아씨, 남의 정혼자 손목 붙잡고 깍지 낀 손에 점까지 끼우면 그쪽 집안 어른들이 기가 잘 노르시겠소. 그 손 얼른 놓으시지요. 아님 내가 아예 확 뽑아드릴 테니. 그 말에 여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치마리도 못 펴고 주막 밖으로 내달았습니다. 영자는 한숨을 한번 쉬더니 말없이 윤총각 앞에 보퉁이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이 보퉁이 들고 가셔서 형님 앞에 정중히 무릎 꿇고 3번 절 올리시지요. 술김에 그리 됐다. 한마디라도 꺼내실 용기 없으시다면 다시는 형님 얼굴을 생각 마시오. 윤총각은 그저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영자는 코웃음을 치고 의있고 한마디 남긴 채 훌쩍 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쌀을 헹굴한 영자 앞에 홍녀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가가 부풀어 있었습니다. 어제 주막에서 혼주를 냈다더라. 그 계집도 주영쳤다며. 다 들었구먼. 나는 홀레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그리 못된 놈인 줄은 꿈에도 몰랐지. 영자는 고개만 슬쩍 돌렸습니다. 그 사람 웃는 얼굴만 믿었지 뭐. 그러자 영자가 바가지를 털며 툭 내뱉었습니다. 아유 형님, 그런 놈 때문에 속 썩지 마요. 더러운 물은 그냥 훌훌 털고 흘려보내면 되는겨. 알았죠? 홍녀가 피식 웃었습니다. 치, 말은 참 쉽게 한다. 쉽게 해야 속이라도 편하지. 다 지난 일인데 뭐하러 붙잡고 있어. 안 그래요? 영자는 물기 묻은 손으로 홍녀의 등을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부터 좋은 일만 생길 테니 우린 다 끝났어요, 형님. 어느 날 오후 부엌에서 생각을 정리하던 영자는 대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간을 박차고 들어오는 이는 정씨 부인이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덜덜 떨릴 만큼 분노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아니, 아주 지질이 궁상맞은 여편, 내 말 좀 들어봐라.
마루 밑에 있던 홍순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또 뭔 일이셔요, 어머니? 정씨 부인은 나루에 털썩 앉으며 치맛자락을 휘저으며 숨도 고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저 아래 고개 넘어 김씨집 그 옆에 말이다. 내가 빌려준 2양을 언제 갚을 거냐 물었더니 그까지 돈이야 언젠간 갚겠지요 하질 않나. 그뿐인 줄 아느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엉망이더라. 내 눈앞에서 그딴 소리를 허는 거다. 정씨 부인의 콧등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마을에서 평소 얄밉기로 유명한 김씨 안악에게 단단히 한 소리를 듣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던 영자는 입을 꾹 다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속상하셨죠? 잠시 나갔다 오겠어요. 그리고는 말없이 앞치마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잠시 후 영자는 조용히 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느긋하게 앉아 찻잔을 들고 있던 김씨 안악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배에 영자라옵니다. 홍씨 며느리일지요. 김씨 안악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요즘 소문 자자한 그 며느리 아닌가? 아기까지 품고 들어온 그 용한 아가씨. 근데 여긴 웬일이래? 영자는 비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지요. 그리고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목소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 어머님한테는 말 한마디 좀 곱게 해주셔야 합니다. 김씨 안악이 눈을 크게 뜨자 영자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내디뎠습니다. 2양 언젠간 갚겠다 하셨죠? 그 언젠가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사람 속 긁으시는 버릇 여기서 깔끔히 끝내셔야지요. 영자의 미소는 단정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김씨 안악은 날문이 턱 막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찻잔만 덜덜 흔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영자가 고운 보자기 하나를 들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 안에는 2양짜리 은전 2개와 김씨집에서 내어준 엿 한 토막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돈 받으셔요. 그리고 이건 그 대에서 드리라고 하더이다. 정씨 부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것을 받아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너는 또 뭔 수로? 영자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은 혀로만 하는 게 아니죠. 정씨 부인은 엿을 내려다보며 문득 아무 말 없이 피식 웃었습니다. 감나무 그늘 아래 홍순과 영자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오늘 참 고생 많으셨어요. 영자는 땀에 젖은 이마를 쓱 문지르며 웃었고 홍수는 무심한 척 입을 삐죽 내밀며 말했습니다. 누가 보면 내가 천양 뒷진 줄 알겠소. 아침마다 장에 끌려가긴 처음이야. 그러면서도 어딘가 부쩍 부드러워진 듯 보였습니다. 정씨 부인 역시 예전처럼 날선 말은 잘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영자는 며느리라는 이름보다 먼저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영자는 우물가 옆에 쪼그리고 앉더니 문득 배를 움켜쥐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홍순이 바로 옆에서 물을 뜨고 있다가 돌아봤습니다. 아니, 왜 그러셔요? 어디 편찮으셔요? 영자는 그 말을 듣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아가씨, 나 배가 당기고 뭉치고 이거 오는 것 같아요. 홍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아기 나오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 허리 아랫배가 끊어질 것만 같아. 더 말도 못 믿고 영자는 옆으로 휘청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홍수는 겁에 질린 채 집을 향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언니, 형님이요. 형님이 아기가 나오려나 봐요. 그 소리에 정씨 부인은 부엌 칼을 놓고 뛰쳐나왔고 홍녀도 놀라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뭐 어디냐?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냐? 우물가요. 지금 우물가에서 쓰러지셨어요. 거기서 뭐 들어가냐 홍녀야. 홍순아, 어서 가자. 방 안에는 금세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와 햇볕에 말려둔 삼배 수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얼굴이 상기된 채 2팔을 걷어붙였고 홍야와 홍순도 각자 물수건과 부채를 지었습니다. 아가야, 힘을 내거라. 조금만 더. 영자야, 숨 들이마시고 참아야 해. 영자는 땀에 젖은 채로 이를 앙다물었고 한참이 흐른 뒤 아이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이구야, 산내 아이로구나. 정씨 부인이 외쳤습니다.
우리 집에 산내 아이가 태어났네. 홍수는 아이를 바라보다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홍녀도 홍순도 고개를 숙인 채 영자야 고생했구만. 형님 진짜 고생했구만요. 영자는 힘없이 웃으며 작은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정시 보이는 물끄러미 바라보다 이불을 살짝 올려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누구 집 며느리인지 참말로 대단하구나. 그로부터 몇 해 뒤 영자는 안방 한켠에 약상을 들여놓고 약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아비에게 배운 손놀림은 거짓이 아니었고 정성 덕에 입소문은 하루가 멀다 하고 퍼져나갔습니다. 저 집 며느리 손 한 번 타면 기침도 뚝 멈춘다더라. 한편 홍수는 영자의 심부름에 다듬이질에 마실까지 휘몰아치다 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 얼굴선이 살아나고 살이 쏙 빠졌습니다. 결국 그 덕에 동네 훈장 둘째 아들과 정원을 하게 되니 정씨 부인의 입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허허, 며느리 하나 잘 들이니 집안이 달라지나. 그날따라 안채 마당에는 햇살이 고와 아기 울음소리에 참새도 놀라 활짝 날아다녔고 기지에 켠 홍식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저한테 장가된 거 참말로 잘하신 거죠? 그렇게 굽은 마음들이 펴지고 서로를 품는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